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준비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방 국가들의 최종 승인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조차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승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국내의 정치권이 다시 소용돌이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매사가 정치 문제화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또 심하게 얘기해서 정치에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국민이 정치에 미쳤다. 즉 좌우로 모든 사안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야말로 국민 통합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냥 보편적으로 바라볼 것도 좌우 시각에서 바라보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문제는 과학적 판단,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정치적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력 문제는 환경 문제와 결부시켜서 전개되어 온 지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환경론주의자들, 말하자면 일명 좌파들에 있어서는 이 원자력 문제는 아주 좋은 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일 간의 이 원자력 문제는 매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일 간에는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지만 실제적으로 후쿠시마 방류수가 돌고 돌아서, 즉 알래스카만, 캐나다만, 미국만, 아르헨티나, 칠레, 또 뉴기니아, 파푸뉴기니아, 뉴질랜드, 호주 거쳐서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거쳐서 이 중국 남중국해로 거쳐오기까지 3년 내지 5년 정도 흐른다고 하는데, 어떤 무슨 플라스틱 병에 삼중수소를 담아서 그렇게 흘러오는 게 아니고 해 조류의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흐르는 동안에 약 3g 정도의 삼중수소가 어느 바다에 어떻게 이제 희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도 그 후에 2년, 3년 후에도 우리나라 동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주해협도 그렇고요. 따라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국민의 그 좌우 대결은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이 좌우 대결로 벌어지고, 이로 인하여 국민 통합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나 모든 그 성장 발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런 문제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적어도 이 해양 오염수 문제는 이제 담담하게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방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것입니까? 3년 내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반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반대할 것입니까? 심지어는 서울대 원자력과 교수가 심지어는 7개월 후에 제주 해협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7개월 후에 정말로 제주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데 사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폭파가 되고 그 엄청난 양의 해양 오염수가 후쿠시마만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해, 그리고 대한해협, 제주해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상황에서 방류되는 이 일본 그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그 정치 문제화하는 거, 그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하수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만 시끄럽게 만들고, 저도 원자력 발전의 그 핵심 이론으로서 원자력 살리 국민행동을 설립하고 반탈원전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의 입장에서 원자력의 기술은 우리 인류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 기술을 양자 기술로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정부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25기, 25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 18개가 이제 경상도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더 이제 해서 19기가 있고, 전북에 6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상도 주민들이 이 원자력을 안고 대한민국에 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국전력의 그 누적 그 적자액이 50조 원을 넘는 것 같군요. 전기료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전기료 올리면 중소기업 다 망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산업은 다 해외로 내보내고 우리는 그냥 농사나 짓고 사는 그런 원시 사회로 되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일의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독일의 그 기술력의 차이는 아직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기술력 하나로 독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으로 독일은 소련이나 또 러시아나 프랑스 등으로부터 약간의 의존성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 힘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독일은 탈원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옆에 프랑스가 엄청난 양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로 원자력이나 이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고립된 나라일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에서 어떤 트러블만 생기더라도 대한민국의 이 가스 수입, 원유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그냥 공장은 모두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또 원자력 문제를 우리 좌우 문제로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경상도 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상도민들에게. 또 양자발전소가 설립되면 인천시에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천 시민들이나 경상도 주민들이 리스크를 모두 안고 싼 전기를 공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원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반경 30km 이내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40년 원자력 운영 과정에 단 한 사람의 방사능 노출에 관련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도 없고, 또 그 운영자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근로자도 방사능 과다 노출로 병원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원전 주변에 사시는 그 주민들, 그 안에서 뭐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단 한 명의 어린 아기가 이상하게 돼서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좌파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역사를 지배하는 건 이 미래를 지배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원자력 문제도 언젠가는 좌파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문제가 왜곡될 거라는 위험도 있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아주 결정적일 때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